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임차권, 임차인의 권리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자, 보시면 19번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해지권.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언제든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예, 둘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1345번에 나와 있는 임차권이라던가 보증금 반환채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20번 문제 갑니다.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토지 임차해가지고 건물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을은 현재 건물 임차인이다, 토지 임차인이다. 토지 임차인 맞습니까? 예, 을은 토지 임차인이에요. 토지를 임차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신 상태입니다.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맞죠? X 토지를 임차하셔가지고. 근데 갑이 임차인이죠. 예, 미쳤죠. 자, 갑이 임차인이에요, 갑이 임차인. 자, 갑이 임차인이다. 자, 을이 임대인이고요. 자, 갑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이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 갑이 건물 지으신 거죠. 이렇게. 자, 토지 임차인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요. 허가 불문이죠. 맞아요? 예, 맞아요. 또 뭐 불문이죠? 동의 불문, 동의 불문. 동의 안 받고 지어도 돼요? 예, 그렇죠. 동의 불문. 자, 허가 불문, 허가 불문. 또 뭐 불문? 동의 불문, 동의 불문. 효용 불문. 필요 불문, 다 불문이죠. 필요 불문. 자, 그리고 저당권 들어와 있어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불문이다, 불문. 이런 것들 다 불문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에 을의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셨다. 이러면 쫓겨나는 거죠. 매수 청구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을이 해지 통고하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 청구 생략하고 바로 매수 청구하면 되죠. 왜냐면 해지 통고하셨으니까요. 갱신 청구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4번.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하셨다. 갑은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한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뭐 갖추셨을 때요? 그렇죠. 예, 대항력 갖추셨을 때. 갑이 대항력 갖추고 있다면 요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주장. 매수 청구 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5번입니다.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하셨을 때 임대차 기간 만료하면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죠. 근저당 들어와 있어도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옳은 겁니다.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유익비는 끝났을 때죠. 가액 증가는 다만 현존해야 되고요. 예. 1번 바로 맞는 말이네요.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되었다. 그러면 현재 이 부속물, 부속된 부분이 부속된 물건이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부합물이라는 거예요? 부합물이죠. 자, 그러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 하셔야 되겠네요. 2번 틀렸어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불리하더라도 유효다. 불리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 규정. 배제 특약 안 되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차인이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당연히 없겠습니다. 일시 사용이라면요. 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예, 문제가 비교적 평이하네요. 내려가서 22번 문제. 임차인의 권리 옳은 거. 1번. 임차물에 필요비 지출한 임차인은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 상환 청구다. 이거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전에도 매수를 청구한다가 아니라 종료 후에 청구합니다. 2번 틀렸어요.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후. 자,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시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까? 이게 뭐죠? 대항력 맞습니까? 대항력이에요. 자, 현재 을이 토지 임차인이죠. 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를 않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에 뭐 하신 거예요? 예,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등기 말하는 거죠. 이 지상 건물에 이렇게 소유권 등기하시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임차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 생긴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시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이거 세 번째 대항력이었죠.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다가 소유권 등기하시면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 생기죠. 맞아요. 예, 이거 말고도 임차권 자체를 뭐 등기하신다라든지 만약에 뭐 주택이라고 한다면 인도 주민등록, 인도 사업자 등록을 해도 대항력 취득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예, 세 번째 대항력. 예.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다 적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것도 대항력 취득 가능하고, 자,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셔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도받고 주민등록,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예, 이것들도 싹 다 대항력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대항력 취득이죠. 예, 그렇죠. 자,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는 제3자를 위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 자체가 대항력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 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갱신 청구하시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셔야 되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임대 못합니까? 양 당사자 둘 다 하죠. 지금 이게 맞는 선다가 되려면은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라면, 그렇죠. 주택 임대차라고 하면은 맞는 말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면 상가 임대차라면 그래도 맞는 말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토지 임대차라고 했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죠. 둘 다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시면 몇 월이죠? 임차인. 예, 힘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비껴나가죠? 예? 몇 월이죠? 예? 1월이지 않나요? 1월이지 않습니까? 임대인은요? 6월이요. 예, 맞아요. 예. 그쵸? 예. 민법상 임대차. 자, 오른쪽 갑니다. 23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신축한 것에 한정이 된다가 아니죠. 동의 불문이죠. 네, 동의 불문.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현재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수 청구의 청구권자 같은 경우는 지상물 소유자죠. 예, 넌 안 되는 거예요. 2번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갱신 청구하시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하는 거죠. 3번도 틀렸어요. 자,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현재 해지 통고하셨네요. 그러면 갱신 청구를 어떻게? 생략. 갱신 청구 생략해버리고 바로 매수 청구죠. 4번도 틀렸어요.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하셨다. 이 약정 같은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특약이죠. 이런 것도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무슨 규정이죠? 강행규정, 강행규정. 맞아요. 강행규정. 자, 24번 내려갑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셔가지고 현재 그러면 임차인 누구예요? 점심 많이 드셨죠? 예? 임차인 갑 맞아요? 임차인 갑이에요. 자, 건물 임차인이죠? 자, 임차해서 신축하고 보존 듣기 마치셨어요. 예, 예. 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일단 토지 임차인이고 건물을 지으신 거죠? 예, 예, 그쵸. 자, 보겠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으나 을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매수 청구. 자, 2번. 갑이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셔가지고 을의 해지. 쫓겨나는 거죠. 이러면 매수 청구가 안 되죠. 자, 3번. 갑의 건물 매수가 적법한 경우에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금 임대인 을이죠. 임차인 누구예요? 갑이요. 예. 토지 임차인. 건물 지었죠. 건물 갑 거예요. 자, 여기서 어쨌든 갱신 청구하면 하시고 거절당하셔가지고 이제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이렇게 매수 청구 행사해버리게 되면은 매도인을 갑으로 매수인을 을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되는 거죠. 예, 매매계약 체결. 여기서 이 을이 건물 대금 안 주시면, 건물 대금 돈 준다 안 준다? 대금 안 줘요. 대금 지급을 안 한다. 이분이 대금 지급을 안 하신다. 그럼 갑은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뭘 안 하면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인도 안 하는 거죠. 예, 인도 안 하는 거죠. 나도 건물 못 주겠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토지 사용료는 내야 한다. 여기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권이죠? 예,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맞아요. 항변권을 행사해가지고 인도 거절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거는 내셔야 되겠죠.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자, 그래서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니요, 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뒤로 갑니다. 자, 4번. 자,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돼가지고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자, 지금 현재 저당권이 실행됐죠. 저당권 실행된 거예요.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이 이렇게 실행됐다.
그럼 누군가 경락을 받으시죠. 자,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분이 저 해당 건물을 경락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이 갑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자,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었던 임차권도 어떻게 돼요? 넘어갑니까? 예, 그렇죠. 경락인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임차권까지 함께 취득. 맞습니까? 임차권이 무슨 권리죠? 그렇죠.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왜냐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 요 자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떠받치고 있는 요 임차권도 미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락 받으실 때 다 경락 받으신다. 그래서 임차권이 병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차권과 Y 건물을 병한테 양도하셨다. 동의 안 받고 지금 건물을 갖다가 병한테 넘기셨네요. 임차권도 넘기고 건물도 넘기고.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이 안 되겠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는 거.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죠. 동의를 안 받아도 유효 맞습니까? 예. 하지만 동의 안 받으면 대항이 안 되죠. 대항할 수 없다. 동의 안 받았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25번 내려갑니다. 자,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셨다. 지금 동의 안 받고 양도했네요. 틀린 거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럼요. 동의 받아주셔야 되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까? 뭐예요 이거? 유효 맞아요? 그럼요. 동의 안 받아도 유효죠. 동의 안 받아도 유효다. 동의 안 받고 지금 무단 양도하신 거죠? 예. 무단 양도 맞습니까? 예, 무단 양도. 자, 이렇게 무단 양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효력은 유효다. 효력은 유효다. 자, 왜냐하면 받으셔야 될 요 갑의 동의.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대항 요건이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대항 요건.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예,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으신다 하더라도 유효다. 그리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딱 두 파트밖에 없죠. 어디서 나와요? 오늘 했던 거 일단. 네.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두 파트밖에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오늘 주간의 수업에 썼던 협의의 무권대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 두 파트에서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른 파트에서 유동적 무효 말 안 나옵니다. 2번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의를 안 받고 양도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존속입니까? 그럼요. 갑은 차임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럼 달라고 해도 되죠. 자, 3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부부네요. 부부. 을하고 병하고 부부자. 자, 이러면 배신이다, 배신 아니다. 배신 아니죠. 자,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아니면은 소부분이다. 방 한 칸만 내줬습니다. 자, 이러면은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 안 되죠. 배신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예, 연체 이거 차임 이전 안 되죠. 예, 을이 지고 있었던 거 이전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 26번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다시 병에게 전대하셨어요. 또 무단전대네, 무단전대. 틀린 거 1번.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럼요.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요. 맞아요. 2번. 을은 병에게 인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지들끼리는 유효니까요.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쵸? 갑이 해지하기 전까지는요.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갑이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려면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지. 맞아요. 예, 해지. 근데 해지를, 자, 현재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이다라고 했으니까 해지하신 거, 해지 안 하신 거. 해지 안 하신 거죠? 그럼 손배 청구할 수 없죠. 맞는 말이고요.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했죠. 이러면 해지됩니까? 안 되죠. 부부, 소부분. 해지 안 된다. 내려가서 27번입니다. 건물 임대인이 자, 갑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임차인 을과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줬습니다. 옳은 거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현재 합의로 임대차를 갖다가 해지를 하신 거죠. 그렇다라고 해도 동의받은 전대이기 때문에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단 행사는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문제는 갑한테 행사하시려면 갑의 동의를 받고 부속하셔야 돼요. 동의 누구한테 받으셨는데요? 을한테 받으셔. 아, 이러면 안 돼요. 갑의 동의를 받고 부속시. 그러면 됩니다. 현재는 을이라서 틀렸다. 자,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됐을 때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뭐 말도 안 됩니까? 전차인이 지금 이제 갑한테 직접 반환하신 거죠. 그럼 을한테 반환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면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디귿이야. 리을.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 즉, 현재 을이 차임 연체를 하셨다면 그냥 해지권 행사해버리고 병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을이 여기서 차임을 연체했다는 거 결국 누가 차임 연체하신 거예요? 아니 을이 차임 연체했다는 거 누가 했다는 거니까 을 이러시네요. 예. 을이 차임 연체한 거 맞아요. 근데 을이 차임 연체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 지금 동의받은 전대자 동의받았어요. 자, 동의를 받았다. 동의를 받으시고 요 전대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을이 차임을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차임을 안 줘. 이기 차임 연체다. 그럼 갑은 여기서 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병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을이 여기서 차임을 안 줬다라는 거는 결국 누가 안 주신 거예요? 아, 그럼 네가 안 주신 거예요. 네가 안 주니까. 네가 을한테 안 주니까 을이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적으로 요 리을하고 그 다음에 기역하고 잘 비교하셔야 돼요. 갑과 을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 해지를 했다라고 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자,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연체를 하셔가지고 해지권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병은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은 대항할 수가
없다. 갑은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해지권 행사했을 때 병은 갑한테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병은 대항을 못한다. 갑은 이 해지권 행사를 통한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다. 즉 대항을 한다, 못한다. 한다. 헷갈립니까? 예. 자,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두 분이서 합의로 해지를 해요. 짝짝꿍이죠. 짝짝꿍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병이 가지고 있는 전차권 소멸이다, 그대로 유지다. 그대로 유지.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한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거는 해지권 행사. 이 해지권 행사를 통해서 계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병의 전차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이 병한테 통지를 해줄 의무 있다, 없다? 통지해줄 의무 없다는 거예요. 즉 대항이 된다, 안 된다? 대항이 된다고요. 갑은 대항된다고요. 너는 대항이 돼야 안 돼요? 너는 대항 안 돼요. 자,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전차인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를 끝냈던 거야 라고 통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해지로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합니까? 예. 이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합의 해지하는 거랑 해지권 행사하는 거랑. 맥락은 이렇습니다. 을이 차임을 안 냈다라는 건 결국 누가 안 낸 거? 병이 안 낸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어요. 옳은 거 두 개.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겁니다. 동의 없는 지금 전대죠. 무단전대.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갑과 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장 못해요.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임을 직접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이 선다 2번과 관련된 내용은 동의받은 전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의받은 전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할 필요도 없죠. 그럴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이 존속이죠. 해지했다, 안 했다? 해지 안 했죠. 그럼 손배 청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결국 맞는 말이었습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는 경우에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럼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은 전대다, 안 받은 전대다? 동의 안 받은 전대거든요. 그러면 전차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지금 교환이죠? 교환이에요, 교환. 교환 나면 갑자기 또 흔들릴 수가 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교환이죠, 교환. 네. 자, 현재 갑은 X 건물 넘기죠. 네. 자, 갑은 X 건물 넘긴다, X. 얼마짜리죠? 1억.
자, 그다음 을은 Y 토지를 넘길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여기서 이제 보충금 넣는 거죠. 8천만 원. 이런 갑이 이득이네요, 맞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교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교환 계약.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교환 계약도 불효식 계약 맞습니까? 네,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없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현재 갑이 보충금 지급하시는 것도 자신의 채무,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일부분이죠. 요거 지급 안 하시면 채무불이행 맞아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해제할 수 있죠. 보충금 안 주면 해제하죠. 근데 없다? 틀렸네. 2번 틀렸네요. 자,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 갑은 을에게 Y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계약 체결 후 지진 붕괴죠. 이걸로 보면서 우리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죠? 예, 후발적 불능. 그 중에서도 전부 불능이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는 뭐랑 뭐로 나누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냐 없냐로 나누죠? 예, 맞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이 채무자에게 귀책이 만약에 이거 없으면 뭐죠? 위험부담의 문제가 되죠. 위험부담. 물론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으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자, 근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은 채무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귀책이 없죠. 지진으로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위험 부담의 법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채무자가 누구죠? 도대체? 이거 채무자 누구죠, 이거? 갑이에요? 틀렸어요. 을이에요? 아, 그것도 틀렸어요. 둘 다예요. 알쏭달쏭하죠? 만약에 X 부동산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채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X 부동산을 넘기셔야 될 분 갑이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요 Y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목적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X 건물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지진 붕괴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고, 이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 대해서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채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해지는 거죠. 맞아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래서 선단 3번 같은 경우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된 거죠. 이거 뭐죠? 이거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중에서 권리의 하자 5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 책임. 이런 경우에 을은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자, 을이 선이어야 돼요, 악이어야 돼요? 선악 불문이죠. 선악 불문. 자, 저당권 실행 같은 경우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선악 불문. 자, 담보 책임 중에서도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죠. 자,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행사하실 때 어떻게 행사하시면 된다? 네, 선악불문.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선악불문 두 가지 또 뭐 있었죠? 네,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 해지권. 해제죠, 해제. 혀가 꼬이네, 갑자기. 자, 자,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 무슨 권? 네, 해제권. 한 개 더 있었죠? 뭐 있었죠? 예. 일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 그렇죠. 감액 청구 맞습니다, 이거. 선악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행사하는 거 담보 책임서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었죠? 자,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 해제권, 일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 감액 청구. 예, 이것들 싹 다 선악 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갑과 을의 원상 회복은 동시이행이다. 아, 그럼요. 받았던 거 되돌려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거.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럼요. 동시행의 항변권이죠. 2번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당연히 없죠. 항변권의 행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 맞습니까? 예, 따라서 책임 물을 수 없죠. 3번 을이 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득이 있다면 반환하셔야 된다. 그럼요. 부당이득 반환은 하셔야 되겠죠.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에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 제공을 갑이 한번 을한테 했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집으로. 들고 다시 집으로. 이행 제공을 과거에 한번 했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릴 수가 없죠. 계속 빠뜨려 놓으려면 이행 제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돼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하더라도 그러면은 을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해져 버리죠. 을에게 항변권 행사 못하게 하려면은 이 이행 제공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계속 하셔야 된다. 계속 하셔야 된다. 이행 제공을.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지고 있다면은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해 가지고 산 게 안 되죠. 자동 채권 산 게 이거 안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산 게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문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임의규정을 찾으라는 겁니다. 임의규정. 여기서 임의규정 뭐 있죠? 바로 2번이죠. 비용상환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임의규정 맞습니까? 예,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뒷페이지 갑니다. 자, 3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시면요. 비용 상환 청구가 나오죠. 요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뭐라고 했었어요? 네? 숙박 얘기했었죠. 숙박. 근데 하지만 숙박뿐만 아니라 일시 사용이라면 이를테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 달 임대차. 한 달 임대차. 일주일 임대차.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하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망했다. 에? 망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에? 이래가지고 막 뭐 파격세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바짝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죠. 이런 게 이를테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 비용 상환 청구는 돼요. 기억에.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지출하셨을 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은에 보시는 차임을 갖다가 증액하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자, 무슨 법정 질권이다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내려가서 33번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1번 봅니다.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 같은 경우는 과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차임 증감 청구권 같은 경우는 제외고요. 2번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을 네가 팔고 가라는 거죠. 이거 과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3번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네가 과실이 있든지 말든지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죠. 법정 무과실 책임. 예, 과실이랑 상관없이 인정이 돼요. 근데 4번에 보시면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행 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이 있어야 돼요. 귀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과실이죠. 잘못. 잘못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예. 근데 말이 어렵죠. 헷갈리죠. 갑자기 알쏭달쏭해지죠. 예. 자, 근데 5번에 있는 매수 청구권도 역시 과실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총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자, 총칙 조금만 풀고 쉴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오세요. 제일 처음. 자, 먼저 1번에 준법률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률의 규정이에요. 네, 그렇게 비중이 있는 파트는 아닌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이거 법률규정입니다. 이 안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2가지 정도만. 일단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의사의 통지가 있고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런 게 있다. 이 의사의 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고를 한다라든지 최고 아니면은 거절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 같은 경우는 무슨 통지를 했다. 승인을 했다. 이런 것들을 관념의 통지다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준법률 행위인 것은 정답은 최고죠. 3번인 거죠. 3번. 무슨 통지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나머지들은 싹 다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1번.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다. 자, 이번에 소유권 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맞죠? 3번에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시죠. 통지 같은 경우는 이걸 가리켜서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4번에 무주물 선점 같은 경우는 원시 취득이고요. 5번에 최고 무슨 통지다? 의사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다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법률행위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건데요. 1번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교환이다. 맞는 말이죠. 교환은 채권행위 맞습니까? 예, 계약 체결하는 거.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해제라고 하는 거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2번. 예. 아, 미쳤습니다. 계약 해제가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이거 해제권 행사입니다. 자, 잠깐만 미쳤어. 이거 엄청 헷갈리죠. 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해제하는 거. 해제하는 거.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이거 단독 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없는. 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자, 근데 만약에 해제 계약이다 이러면요. 이러면 이건 계약이에요. 미치겠네요. 예, 앞뒤가 다를 뿐인데. 자, 이거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단독행위.
요 같은 경우는 해제하자고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인 거예요. 헷갈리네요. 예.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분 행위죠.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거죠. 자, 그다음 4번에 유상행위. 임대차 유상행위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행위다. 그렇죠. 대가가 없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닌 것은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죠? 처분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의무 부담행위 같은 경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으로서 같은 말로 채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 자, 그런데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의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다라고 합니다. 물권행위. 이 둘로 나뉘죠. 예.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의 교환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교환계약 체결하는 거죠.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채권행위예요.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라는 거죠.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예, 채권행위고요. 3번에 재매매 예약. 예약은 뭐다 결국? 계약이죠. 예약은 계약 맞아요. 채권행위예요. 자, 4번 주택 분양 계약이죠. 역시 채권행위 되겠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처분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거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자, 그다음 내려가셔서 3번 보겠습니다. 4번까지만 풀게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먼저 1번에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재. 이거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2번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의 성취. 4번에 적법성. 예, 목적은 적법해야 되죠. 5번에 보이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요것도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에 나와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같은 경우는 효력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첫 번째,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뭘 갖춰야 되죠? 확가적타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맞죠? 자,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뿐만 아니라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선다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 네 가지 아시면 돼요. 대리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 자, 만약에 조건부 법률행위라면 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성취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어떻게? 도래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뭐가 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허가가 떨어져야 해요. 자,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번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같은 경우는 효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내려가서 4번 보겠습니다. 무효가 아닌 거 1번.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체결한 매매 계약이죠. 이거 통정 허위 표시 맞습니까? 무효예요? 무효예요.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 약정이다. 요 같은 경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입니다. 네, 최초로 등장한 좀 생판 모르는 판례 이상한 것 데리고 왔는데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자, 3번에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 자, 현재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다. 이거는 총유에 해당돼요. 총유. 총유 재산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허가까지 받으셔야 돼요. 근데 허가 안 받으셨죠? 그럼 무효가 돼버려요. 4번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 양도계약했다. 도박 변제죠. 반사회예요. 5번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 반사회입니다. 그래서 2번만 유효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반사회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